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특강 진행이 총 7시간인데 그러면 보통 3.5시간 하면 딱 끝나잖아요. 지난주에 4시간 했거든요. 4시간, 2시까지. 남은 게 이제 3시간 남았거든요.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40번. 자, 최적의 주거일지와 경제 기반 이론. 별표가 없죠. 참고로 아는 만큼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40번. 다음은 최적 주거일지와 경제 기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죠. 입지 개수하고요. 1번에서 입지 개수가 나와요. 다음에 3번에서 경제 기반 성수가 나와요. 이 두 가지만 숙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전부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네 문제가. 기출지문입니다. 1번. 입지 개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한다. 맞죠? 이쪽에서 1보다 크면 특화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낙후 산업이죠. 맞습니다. 2번도 기출문장. 입지개수 LQ란 자, 기억나시죠? 분자분모. 분모가 전국이죠. 전국. 분자가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 비율입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입지개수란 지역의 특정 산업 비율에 대한, 아니지, 전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분모가 에 대한이죠. 네, 전국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의 비율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X입니다. LQ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다. 뒤에 건 맞고요. 앞뒤가 바뀌었죠? 지역과 전국이 바뀌었습니다. X. 3번요. 경제 기반 성수를 통해서, 자, 경제 기반 성수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군부대 총기 산업이죠. 총기 사고. 그러니까 총 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총기. 얘가 바로 경제 기반 성수입니다. 총기. 이것도 올리시고요. 따라서 경제 기반 성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 요거죠. 기반 산업. 기반 산업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인구 및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맞잖아요. 총 인구를 예측한다. 그대로 옵니다. 4번 질문. 해당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성수는 커진다. 볼까요?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겠지. 네? 따라서 커진다 틀렸고 작아진다. 작아진다. X. 역시 기출문장이었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4개 질문은요. 최적의 주거입지. 최적의 주거입지. 5번요. 최적의 주거입지는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림 한 번 더 확인. 이런 그림입니다. 비용. 중심지 거리가 돼. 자, 첫 번째, 가파른 우하향, 완만한 우하향. 얘를 말합니다. 가파른 우하향이 바로 한계 주거비용. 완만한 우하향은요, 한계 교통비용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 얘가 바로 최적의 주거입지가 된다. 항상 한계자 단원하면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최적이 돼요. 5입니다. 6번. 한계 주거비와 한계 교통비는 모두가 우하향이다. 맞죠?
둘 다 우화인데 갑하는 것은 주거비고 완만한 것은 교통비다. 둘 다 우화양 맞습니다. 7번요. 한 개의 교통비가 증가하면 최적 입주는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한다. 자, 볼까요? 예를 말해요. 요 지점에서 우리 집이 있대요. 멀리 있네요.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이때는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지. 이 집세는 싸잖아요. 여기서 이사 가면요, 더 외곽으로 갑니까? 도심으로 이동합니까? 도심으로 이동하죠. 도심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 문장이죠. 교통비가 많으면 최적 입지는 도심에서 외곽이 아니고 외곽에서 도심. 바뀌었죠.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합니다. X. 8번.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은 주거지역을 도심으로 이전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소득 증가와 교통의 발달인데, 자, 교통의 발달 볼까요? 자, 도로가 좋아요. 교통이 발달하면요. 발달한 만큼 교통비가 증가됩니까? 절감됩니까? 절감돼요.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이렇게 단위당 교통비가 절감되거든. 맞죠? 그럼 얘가 감소가 되면요. 감소는 무조건 뭐지? 좌측이동. 감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절감되면 감소, 좌측이동입니다. 그 결과 자, 이때 경인점은요, 노란 점에서 빨간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맞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입지는요, 더욱더 어떻게 외곽으로 이동한다. 도심 틀렸죠. 그래서 도심이 아니고 외곽으로 이전시킨다. 외곽입니다. X. 자, 이제 5편. 감정평가로 넘어갑니다. 감평은요, 보통 6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가끔씩 7문제 나옵니다. 6문제에서 7문제. 일단 6문제 예상하시고요. 주제 포인트 41문입니다. 평가의 기본 개념. 별표가 없죠? 연습합니다.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자, 박스 지문들이 대부분 다 기출문장 중심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1번은요, 평가의 기능. 기능을 묻습니다. 평가 기능, 그게 정치적 기능도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묻는 거예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하니까 뭘 돌려? 용도, 지역, 지구죠. 그러니까 정책적 기능입니다. 부동산의 적정 가격 유도.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요, 쉬운 말로 공시지가. 공시지가. 이것도 정책적 기능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요, 얘는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정책적 기능에 속한다. 틀렸죠? 거래 질서 확립은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거 하나 틀렸죠? X. 12번. 법원의 경매평가는 공인평가에 속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자가 평가하니까 공인평가 맞습니다. 자, 임의적 평가 밑줄. 법원의 경매평가는 자, 임의적 평가에 속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O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요,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경매 왜 합니까? 원리금 안 갚으니까 경매 넘어가죠. 채무불이행사유. 예. 그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번.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이 없는 낮이를 상세 평가한다. 그림 볼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낮이만 평가해요. 복합 포세 낮이만 평가합니다. 낮이. 예. 이런 평가를 바로 독립평가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지문요. 4번. 4번.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맞아요. 둘 이상의 물건이더라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때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O가 됩니다. 5번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원가법에는 무슨 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죠. X. 6번도 빈출이죠.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거든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일부 동그라미. 일부 또 다른 말로 일부분 또 다른 말로 부분. 일부, 일부분 또는 부분. 이러면 무조건 부분평가죠. 부분평가. 구분 틀렸습니다. 부분평가를 가리킵니다. X가 되고요. 7번 대상목의 일부분 답 나왔네. 일부분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평가는 부분평가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8번도 빈출입니다.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을에 바른 일자, 을에 틀렸죠? 완료일자. 을에 바른 일자가 아니고 완료일자죠. 완료일자. 틀렸습니다. 기준 시점이 중요한 가격 원칙은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이죠. 항상 변하니까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변동의 원칙이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 자, 이어서 출제 포인트 42번 가격 형성 원리. 즉 부동산 가격입니다. 별표가 한 개죠. 자, 지문 봅니다. 먼저 1번, 2번 묶어주고요. 1번, 2번은요. 가격, 프라이스, 가치, 밸류를 구분합니다. 1번,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를 구별한 부산의 내구재적 특성입니다. 내구재적 특성, 다른 말로 내구성 또는 영속성이죠. 자, 내구성 특성 때문에 가치가 강조로 구별이 맞습니다. 내구재로서의 가격과 가치 개념은 구분하기가 용이하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2번요.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 맞죠? 동일 시점에서 담보가치, 과세가치, 적정가치, 보상가치 여러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시장에서 매매된 지불된 금액이니까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O입니다. 3번은요. 과거 시험에 아주 옛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권리이익마다 가격은 형성된다. 그죠? 되지 않는다 틀리고 각각 형성됩니다. 4번요. 부동산 가격은 특수한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기시점을 적정하게 수정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네요. 특수한 시장이라면요. 특수한 사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아니고 사정 보정이죠. 사정 보정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X. 5번 지문도 아주 과거에 종전에 지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 하에서는 당연히 그것만큼 상승한다.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5입니다. 6번. 시장 가치 조건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통합자정.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 통상적인 시장. 합리성, 즉 출풍인의 합리성입니다. 자연성, 거래의 자연성. 정통성,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그대로 맞습니다. 옵니다. 7번. 한정가격이란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시장 가격과 괴리될 수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가격이다. O가 되고요. 이 질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8번, 9번, 10번 3개 묶어주고요. 가격 발생요인, 유상류 아시죠? 또는 유상류이 묻네요. 8번, 가격 발생요인으로는 유상류이를 말이죠. 자, 효율성 맞습니까? 아니죠. 효용성이죠. 효용. 효율성은 없어요. 효용성 또는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효용성이죠. X. 상대적 해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해서 유상유이 해서 효율성 요것만 틀렸습니다. X. 9번.
유용성이란 경작의 효용과 유사한 개념 맞습니다. 이 유용성은 수익성과 쾌적성의 합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유용성보다는 비용성 측면에서 처림이 타당하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토지는요, 비용성보다는 유용성으로 처리됩니다. 왜?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따라서 비용성보다는 유용성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바뀌었죠? X. 10번 기출문장입니다. 가격 발생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시소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 발생한다. 하나만 갖고는 발생 안 돼요. 하나만 대신에 뭐죠? 상호작용. 세 가지가 하나만 내고 상호작용으로 가격은 발생한다. 상호작용. 하나만 틀렸죠? X. 11번, 12번 두 개 묶어주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가격 형성론입니다. 자, 11번. 가격 형성의 4배적 요인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인가, 도교, 관건. 인가, 도교, 관건. 인, 인구 맞습니다. 인가, 도교, 관건. 건축양식 맞습니다. 교통체계 정비 틀렸죠. 교통체계는 경제적 요인이죠. 예, 그래서 교통체계 정비는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X. 12번. 가격 형성의 경제적 요인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저재물, 세기교. 저재물, 세기교. 자, 저재물, 재정과 금융 맞습니다. 두 번째, 부설에 관한 세제의 상태는 세제가 틀렸죠. 제도는요, 행정적 요인입니다. 세제를 뭘로 바꾸자? 세부담. 세부담의 상태죠. 세제 틀렸습니다. 세부담의 상태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기교, 기술혁신 뒤에 건 맞고요. 따라서 세제도가 틀렸다. X입니다. 포인트 4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별표 3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인트 44번. 가격 재원칙 별표 3개죠. 올해 시험은요, 이 둘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둘 중에서. 그래서 어쨌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재원칙 중에서는 매년마다 꼭꼭 한 문제가 안 빠지고 나옵니다. 포인트 43번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1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에 대한 최유형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이가 무슨 말이죠?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인입니다. 얘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거예요.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사입니다. 그리고 부처적 가격거예요. 그럼 요거 아시죠?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고 선행 분석이다. 아시죠? 개별 분석은 부분석이고 후행 분석이다. 그러면 지역 분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지잖아요. 맞습니까? 표현적 사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최사가 결정이 됩니다. 가격순의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결국 지역 분석은 최유효상에 이렇게 인형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방향 제시입니다. 방향 제시. 따라서 최유형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은 사례 자료 수집의 범위를 밝혀준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생활 판정 맞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산정 틀렸지. 구체적 가격이 아니고 가격 수준이죠. 구체적 가격 틀렸고요. 가격 수준입니다. X. 3번.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접 필요가 없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 따지지 않습니다. 없다. X. 4번요. 인근지역 범위는 확대가 된다. 인근지역의 범위는요, 적정하게 최고 좋아요. 너무 넓으면요, 술에 물 탄 듯,
희미해지거든요. 이때는 수집하는 사례들의 양은 풍부하지만 너무 확대되면 사례들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것만큼 가격 수준의 판정도 어려워집니다. 5입니다. 5번, 6번, 7번 세 개 묶어주고요. 5번, 6번, 7번은요. 인건재계, 수명살걸, 성숙세천악 들어보셨죠? 요거 묻는 겁니다. 성숙세천악. 5번, 인건재계 살걸의 단계는 성숙세천악 맞죠? 이때 지역의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숙기 맞습니까? 지가 상승이 가장 높다. 이거 볼까요? 얘가 성장기. 맞죠? 다음에 얘는요, 성숙기. 다음에 쇠퇴기. 다음에 천이기. 다음에 악화기. 자, 다시. 몇 번 질문입니까? 5번요. 지역의 지가 상승. 지가 상승. 지가 상승은 이런 말이에요.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시기는 뭐지? 성장기. 성숙이 틀렸어요.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시기는 성장기에 되고, 얘는 뭡니까? 지가 수준이 가장 높아. 지가 수준. 얘는 뭐지? 지가 상승. 얘는요, 지가 수준. 따라서 지가 상승 높다. 성숙기 틀렸고 성장기. X입니다. 6번요. 지역에 지가 수준이 가장 높다. 성숙기. 얘가 맞지. 예. 천이기는 지가는 가벼운 상승이 나타나야 한다. 맞는 말이죠. 천이기는요. 활발한 이동으로 때로는 아주 약간씩 가벼운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습니다. 5입니다. 7번도의 과거의 기출문장이에요. 기출문장. 자, 지역의 수명은 자연적 자원에 의한 것이다. 까지 O 같아요. X 같아요. 지역의 수명은요. 자연적 자원 틀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성숙세천악은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개발하잖아. 반드시 인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지역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자연적 자원이 아니고 인위적인 자원입니다. 인간이 개발하니까 해서 자연적 자원 틀렸고요. 인위적 자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맞아요. 도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인근지역일수록 수명주기가 짧다. 뒤에 건 맞고요. 앞에 게 들었습니다. 인위적인 자원입니다. X. 8번도 기출문장.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틀리지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고 가깝고 따지지 않습니다.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X. 9번하고 10번 묶어줄래요. 얘도 빈출입니다. 과거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다면요. 동네가 똑같잖아요.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 이럴 때는 지역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옵니다. 그러나 10번 사례가 유사지역에 있을 때는요. 동네가 유사지역이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지역인 비교는 필요하다. 맞죠? 옵니다. 11번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원방권력 맞습니다. 동일 수거권은요. 대상 부동산과 이질적인 용도에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이질적인 용도지역 밑줄 하시고요. 적어볼까요? 얘가 다른 말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해요. 후보지, 이행지.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요. 현재 용도는 다르지만 앞으로 용도가 바뀔 거잖아요. 이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5가 돼요.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 포함됩니다. 5입니다. 12번 성속도가 낮으면요.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거권은 전환 전입니까? 전환 후입니까? 전환 전이죠. 그죠? 그래서 서서 낮으면요. 용도가 천천히 바뀌니까 이제는요. 바로 현재 용도가 더 중요하죠. 전환 전 용도가 더 중요하죠. X. 13번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고 전체 분석이다. 결부 분석은 후행 분석이고 부분 분석이다. 그대로 맞죠? 5입니다. 14번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을 적용하고 경제적 감가를 파악한다. G 기억나십니까? G 맞습니다.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능적 감가 파악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기. 기. 맞습니다. O입니다. 빈출입니다. 포인트 44번입니다. 가격 전칙. 한 문제가 잘 나와요. 1번. 최사의 필요 충분 조건은 4가지인데요. 합리적 이용 맞습니다. 합법적 이용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소유자의 목적에 알맞은 요거 틀렸습니다. 최유효사항은 뭐냐? 이거예요. 객관적이고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리킵니다. 얘가 최사가 돼요. 얘가 뭐냐면요. 자, 혹시 이 강의실에요.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뭡니까? 객관적 통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다 갖췄을 때 이럴 때 최사가 되지. 소유자의 목적에 알맞은 이용은 객관적이 아니잖아요. 소유자의 목적에 알맞은 소유자 목적입니다. 얘는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100명 중에 여기서 한 명에서 한 명. 한 명은 돈이 수백억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완전히 막 최고급 자재. 이태리 가구부터 파니까 엄청나게 막 값비싸게 지었다. 얘가 뭡니까? 소위 목적에 알맞은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최사를 벗어나거든요. 얘는 아닙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자, 소유자 목적 알맞은 틀렸고요. 과거로부터 최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적인 뒷받침을 줄 수 있다 해서 소유자 목적 틀렸습니다. X. 2번. 부동산 가치는 가변적이므로 최사 판정에는 항상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바탕이다. 바탕 원칙은 시간법칙, 변동, 예측 맞습니다.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 시정한다. 바뀌었습니다.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부동산은 생산비 법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뀌었죠? X. 3번 빈출. 변동의 원칙은 긴 시점과 관계된다. 맞죠? 그래서 기술집의 근거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O입니다. 4번도 기출문장. 자, 두 개 물건 중에서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그릇 중에서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한다 하면 대천칙이죠. 따라서 대천칙 맞습니다. O입니다.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싼 쪽을,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쪽을 대치원칙입니다. 5번.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대체원칙이다. 맞죠? 5가 되고요. 수익 방식에서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잉여 생산성 원리 맞습니까? 네. 잉여 생산 원리는 똑같은 말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수익 배분의 원칙. 맞는 말입니다. 5가 됩니다. 6번 기출문장이에요.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비 없이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산비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이죠. 기여도. 그래서 기여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X예요. 7번요. 추가 투자의 판단과 관리를 있는 원칙은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 기회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일단 정답은 O인데요. 추가 투자. 자, 추가 투자하게 되면요. 첫 번째,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요. 수익이 최정하면요. 계속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수익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체감하면요. 추가 투자해서는 안 돼요. 관계되고. 두 번째, 기회 원칙은요. 기여도가 클 때까지는 계속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기여도가 작으면요. 추가 투자 안 하잖아요.
균형의 원칙은요, 균형에 맞다면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균형에 안 맞으면요, 추가 투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셋 중에서 뭐만 정답을 묻다 기회 원칙만 출제되었습니다. 5입니다. 8번. 초과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결국 초과를 감소, 소멸시키는 원칙은 경쟁원칙이다. 그러니까 초과이 생기니까 경쟁하더라. 그대로 맞네요. 5입니다. 9번. 균형의 원칙은 계량적 관계인다. 기역. 기. 맞죠?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관계에 있는다. 지. 맞잖아요. 5입니다. 10번. 기출문장이네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 요소의 결합이 적합이 된다. 일단 단어가 뭐죠? 내부. 내부는 균형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들렸고 균형의 원칙이 내부 요소의 결합이 적합이 됩니다. X. 11번. 지역분석, 경제적 감가,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의 판단은 적합의 원칙과 관계된다. 자, 적합의 원칙은 GGG. 지역분석,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GGG 맞죠? 그러나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은 한마디로 건부감가. 줄여서 건부감가죠.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은 기능적 감가로서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 X입니다. 12번. 평가의 특별 원칙은 안개했죠. 능안전,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이다. 5입니다. 자, 이제 3방식입니다. 수직 포인트 45번. 거래 사례 비교법. 별표가 없잖아요. 거래 사례법은요, 항상 계산 문제가 A급이고, 계산 문제. 그러나,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박스 문제는요,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봅니다. 1번은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빈출. 지산가액의 조정은 3방식을 적용해 얻어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이 아니라 가중 평균으로 간다. 맞죠? 5입니다. 2번요. 비교 방식은 3방식 중에서 가장 설득이겠다. 왜? 여러 요인들을 비교하니까. 설득이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비과학적 밑줄 하시고요. 비과학적. 자, 비과학적. 얘는 똑같은 말로 주관의 개입이 돼요. 자, 비교 방식은 아시죠? 사시지계면 비교하잖아요. 예. 사정보정, 시점 소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이때 사정 개입, 또 지역 격차, 결격차 전부 다 주관이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의견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비과학적입니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요. 거래사례법에서 사례 수익 기준은 요거 사시지계. 요거 뭡니까? 그래서 사정보정. 시간적 유사성. 세 번째, 위치 유사성은 다른 말로 지역요인 비교죠. 그 다음에 물적 유사성은 개별요인 비교죠. 사시지계 모두 맞네요. 사시지계 맞죠? 다음에 4번요. 거래사례법에서의 거래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사례여야 한다. 게재되지 않는 틀렸죠.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10% 싸다, 20% 싸다, 또는 5% 비싸다. 이렇게 수치만 주시면 얼마든지 사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 보정이 가능한 수치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보정 가능하죠. 않는 틀렸습니다. 개입되더라도 자 수치만 주어지면 되거든요. X. 5번은요. 사례를 유서적에서 구하면 동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리인 비교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례가 인근적이면 동리가 똑같잖아요. 이때는 정리인 비교는 필요하지가 않다. 맞는 말이죠. 5가 됩니다. 6번. 사례 보상의 일부분이 대상 보상과 비교성이 있을 때에는 일부만 닮았죠. 일부만 닮았다면 토지 잔여법으로 사례를 선택한다. 토지
잔여법이 아니고 배분법이죠. 배분법. 배분법으로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배분법이요. X. 자, 이어서 출제 포인트 46번 넘어가죠. 46번. 문과법. 별표 2개입니다. 그리고 3방식 중에서요. 이론 문제는 얘가 최고 잘 나와. 이론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분량도 많습니다. 1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제조달 원가입니다. 1번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틀렸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자가건설 기준 아니죠. 무슨 건설? 도급건설. 도급건설이죠. 어로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 부대비를 합한 겁니다. 두 군데 틀렸죠? 기준 시점과 도급건설입니다. X. 2번 제도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 다른 말로 기업이윤이죠. 이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죠? 포함한다, 그죠? X. 3번은요,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입니다. 복조원가는 똑같이 짓는다면 물리적 측면 맞습니다.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은요, 효용 측면의 원가 맞죠? 여기서 대치원가로 복선 가격을 구하는 경우는 따로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옵니다. 4번, 5번, 6번 3개 묶어주고요. 4번, 5번, 6번은요. 바로 감가 요인,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종류 묻습니다. 4번 형의 구식화, 시간의 경과량 노후화는 물리적 감가에 속한다. 뭐가 틀렸죠? 형의 구식화는 기능적 감가죠. 형의 구식과 기능적 감가 틀렸습니다. X. 5번요. 기능적 감가 요인으로는 부지와 건물의 부족화, 부족자는 창문 배치, 마모나 훼손, 재래식 부엌 등을 들 수가 있다. 뭐가 이상하죠? 마모나 훼손. 얘는요, 물리적 감가죠. 예, 사용하니까 마모되고 훼손된다. 이것은 물리적 감가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마모나 훼손 틀렸습니다. X. 6번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환경과의 감가로서 언제나 치유 불가능한 하자로만 이루어진다. 외부 환경은 절대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치유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옴. 자, 7번 봅니다. 감가 수정을 할 때는 내용 연수는 물리적 연수를 기준한다. 아니죠. 물리적 연수가 아니고 경제적 연수죠. 얘는요, 빈출. 자주 나왔습니다. X가 되고요. 8번도 매우 자주 나와요. 중요합니다. 평가에서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 기준 맞습니다. 관찰 감가법은 인정한다. 맞죠? 그러나 회계상 감가 상각은 취득원가 기준 맞습니다. 관찰 감가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9번 감가 수정의 방법에는 내용에서의 방법, 얘가 바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3가지 맞죠? 관찰감가법 맞습니다. 번외법도 맞고요.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 추수법도 있고 임대료 소재법 이것도 모두가 감가수정 방법 맞습니다. O가 됩니다. 10번도 빈출입니다. 10번보다도 10번, 11번 자주 나와요. 정액법은 말 그대로 감가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감가 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 증가한다. 일정하다. 맞습니다. 정률법은 초기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 그대로 맞죠? O가 됩니다. 11번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갈수록 점점 체감한다. 맞죠? 그러나 정액법에 의한 감가는 일정하다. O죠? O입니다. 12번 과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약합니다. 감가 초기에 감가의 큰 순서는 안겠죠. 율액환. 그래서 정율, 정액, 상환, 율액환 순서 맞습니다. O입니다. 13번도요. 기출문장입니다. 관찰감가법은 평가서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를 판정하므로 직접 관찰하면요. 객관적이다 아니죠. 주관이 개입되죠. 주관적입니다. 주관이 개입됩니다. X.
14번 분해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해법은 감가윤을 각각 세분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이를 전부 합산해 산정한다. 맞습니다. 이때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제나 치유 불가능한 결함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포인트 46. 원가법은요, 특히 우리가 이런 문제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득점을 하시고요. 주제 포인트 47번. 수익환원법 발표되어 있죠. 얘도 잘 나오는데 얘는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환원율. 이런 문제는요. 얘만 나와요. 그러나 올해 수익환원법은요, 특히 계산 문제. 원래 지켜보세요. 필히 나올 거예요. 원래 수익환원법에 대한 계산 문제는 꼭 나와야 됩니다. 타이밍이에요. 자, 지금 봅니다. 1번. 수익환원의 대상이 된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이 평가 시점에 현재 이용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 한다. 자, 순수익은요, 항상 뭐지? 장래 기대 순수익이거든요. 현재 들었습니다.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 X. 자, 지금부터 2번부터 8번까지가 시조 12 들어봤죠? 종류 5가지. 시조 12를 봅니다. 2번. 자, 시장 추천법은 지문 그대로 나와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정한다. 맞습니다. 옵니다. 3번요. 조성법은 순수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로 결정이 된다. 이때는 항상 키워드가 위험률이죠. 위험. 따라서 위험률 파악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맞습니다. 옵니다. 4번요. 물리적 투자계략법은 공식 보게 되면 기납니까? 괄호가 2개인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능력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대로 옵니다. 5번 질문은요, 2번 그대로 취지됐습니다. 금융적 투자법은 혹시 공식 기억납니까? 괄호 2개인데요. 지분, 저당. 지분, 저당. 따라서 자,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동일할 수가 없지. 동일하 틀렸죠? 다르다. 다르다는데 차근합니다. X. 6번과 7번 묶어주고요. 6번, 7번. 에르더법. 사실 에르더법은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근데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만약 나온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번. 에르더법은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고 세전 현금수지 기준이죠. 세전입니다. 그럼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 있다 없다? 없잖아요. 계속해서 보기간 예상되는 지분 형성분과 가치 변화분을 환원율에 반영한다 해서 세후가 아니고 세전이죠. X. 7번. 에르드의 환원율 구성 요건으로는 소득 변화, 저당 이자율, 보기간 가치 상승, 과세당 소득이 되는 세율 틀렸지. 세전이기 때문에 세율과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 세금만 나타내면 다 틀린 말이에요. 세율 틀렸습니다. X. 8번. 부채 감당법으로는 지분 투자입장에서 부채 감당법은요, 지분 투자이고 저당 투자자, 은행 입장이죠. 은행에서 가니까 저당 투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식은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정상수 시로 한다 해서 지분 투자 탈렸고 저당 투자 입장입니다. X. 자, 출제 포인트 48번 임대료 평가. 얘는요,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한 7, 8년, 8, 9년마다 한 번쯤 나올까 말까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연습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1번. 신규 임료 평가 방법은 3가지죠.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들렸죠? 수익환원법이고 수익분석법이죠. 임대료 간 것은 수익분석법입니다. X. 2번요. 계속임료 평가 방법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설임차수. 이
이율법, 설, 슬라이드법, 임대사례비교법, 차, 자의배분법, 수, 수입분설법, 이설, 임차수 맞습니다. O입니다. 3번도 나왔다면 안 빠지고 묻죠.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임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O입니다. 4번은 꼭 기가세요. 잘 나옵니다. 적산법은 공식.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임비 이꼴 적산임료 맞잖아요. 요건 시간 꼭 기가시고 O입니다. 5번 지문은요. 과거에 출제가 된 지문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용 아니니까요. 자, 과거 출제가 되었어요. 자, 첫 줄 기대율, 두 줄 환율입니다. 기대율과 환율입니다. 자, 기대율은 뭐라고 했죠? 적산법. 환원율은 뭐죠? 얘는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호모입니다. 연결합니다. 얘는 뭐지? 가격 아니고 임대료. 임료. 얘는요, 수익 가격 구하죠. 그러면 임료하게 되면요, 주로 이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사용계약입니다. 가격은요, 가격이 반영된 게 뭐지? 최유효사용. 가격 이꼴 최사가 반영했다. 최유효사용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가격은 전기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장기가 돼요. 장기. 임대는 주로 1년, 2년. 이렇게 본다면 단기를 말해요. 요거 묻는 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기대율은 단기율 맞죠? 그죠? 단기. 임대차니까. 물건의 최유효 사용을 전제한다. 아니지. 물건의 사용계약을 전제합니다. 사용계약. 반면에 환원율은요. 장기이율 맞죠? 장기. 맞는데 물건의 사용계약 틀렸지. 바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뭐하고 뭐가 최유효 사용과 사용계약. 얘가 단어가 서로 바뀌어 있거든요. 바뀐 단어입니다. (34회) 동안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자, 6번은요. 적산법 또는 임료가 할 때 필요적용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밑줄입니다. 교체비용 밑줄, 공익비와 부가상료 밑줄, 소득세, 법인세 밑줄.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교체비용, 공익비, 부가사용료, 소득세, 법인세는요. 임대차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O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과거 시험은 여기서 4번 출제됐는데요. 교체비용이 1번 나왔고 공익비, 부가사용료가 2번 나왔고요. 다음에 소득세가 1번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필요적인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임대차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O입니다. 포인트 49번 물건의 평가 방법. 별표 2개죠. 참고로 물건별 평가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얘도 만약 올해 나온다면 얘는 웬만하면 꼭 득점하세요. 기본 암기만 되시면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1번 감염평가업자는 건물평가는 원가법, 건물원가법 5죠. 5.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는 다른 말로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법 또는 수익하는법이다.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하지 수익하는법은 아니잖아요. 거래사례 비법으로 평가하죠. 수익하는법 틀렸습니다. X. 3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맞습니다. 이때 임목의 평가, 나무는요 수익하는 법이 아니고 시장성,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평가하고 소경목림은 쉬운 말로 어린 나무. 묘목이죠. 그러니까 소경목림 어린 나무는 원가 보러 한다 해서 뒤에 건 맞아요.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X. 4번. 과손의 평가는 수요난법 아니죠. 시장성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 X. 5번요. 영업권의 평가는 수요난법 수익가격 맞죠? 5가 되고요. 6번요. 임대료의 평가는 적산법이 아니고 시장성. 뭐지?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X가 되고요. 7번도 빈철. 기준 시점은 대상 부근의 가격조사 완료 일자 맞죠? 다만 기준 시점이 과거나 또는 미래로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과거나 미래를 일자를 시점으로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옵니다. 자, 마지막 출제 포인트 50번. 부동산 가격 공시도 늘 한 문제가 잘 납니다. 별표 3개 한 문제 잘 나와요. 지문하게 합니다. 1번도 빈출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자, 여기 기억나시죠? 표준지에서 곱하기 사시지계면이 아니고 시지계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바로 토지 가격이 납니다. 개별지가, 개별지가죠, 그죠? 네, 토지 가격이 납니다. 제곱미터. 얘도 제곱미터. 그러니까 사시지계면 중에서 사정보정이 빠졌잖아. 예를 말이에요. 이 잘 나옵니다. 표준지에서는 사정보정 절대 안 해요. 필요가 없다. 옵니다. 2번. 공시지가는, 자, 공시지가 하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죠. 이것이 효력입니다. 정일공개 들어보셨죠? 정일공개 해서 정지가 정보 제공 맞네요. 1. 일반적 거래지표 맞습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 정지인과 지가 상승 억제를 간다. 얘는요, 공시지가와 거리가 멀어요. 공시지가는요, 토지를 정진한다라든지 지가 상승의 억제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얘는 효력이 아니에요. X. 3번요. 토지 수용에서 보상의 산정기를 줄여서 보상평가. 보상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맞죠? 옵니다. 4번도 빈출, 과거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로 본다. 맞습니다. 옵니다. 5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공시사항이 있죠. 공시사항은 건물의 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5. 앞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넣고 뒤는 건물이잖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이죠. X입니다. 6번요. 표준지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표준지 일반적 선정 요건으로는, 자, 표준지 요건은요, 선정 요건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대중확안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대중확안. 그래서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대중확안 4가지 맞습니다. 옵니다. 7번. 자, 개별지가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지가의 결정 공시를 따라서 30일 이내 맞죠? 서면으로 맞죠? 개별은 무조건 국장이다. 시군구다. 시군구. 국토부 장관 틀렸죠? 시군구. X. 8번요. 표준주택가격 효력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등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오로지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데 기준된다. 맞죠? 옵니다. 9번과 10번 묶어줄래요. 9번, 10번. 둘 다 기출문장이고요. 출제가 잘 됩니다. 9번.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자,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은요, 오로지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 틀렸죠. 단독주택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은 표준, 개별 구분 없습니다.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지. 단독주택 가격입니다. X. 10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수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만 있지 공동주택은 없다고 했잖아요. X입니다. 11번.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과의 효력은 뭐니요? 자, 개별주택도 효력은요, 정조. 공동주택도 정조. 정조가 효력입니다. 효력은 주택 시장의 가격의 정보 제공 정 나왔죠. 국가 등기의 조세부가 해서 정조 나네요. 정보 제공 조세부가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정조 효력이 똑같습니다. 5가 됩니다. 자, 이상 한 달 동안 걸쳐서 주로 출제 포인트 이론 50선 또 포인트에 맞게끔 박스 50선을 전부 다 설명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 알려드렸는데 지금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금방 지나가더라도 언젠가 곧 닥칠 거예요. 10월 26일이요. 무엇보다 찍어주기 사실은 있죠.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요날, 자, 지금 공부한 내용들 있죠.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판에. 그 이유가요. 시험 당일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요. 결국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실수가 많아버리면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시험 치고 나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한두 문제. 많으면 너댓 문제예요. 실수가 너댓 문제면 치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절대 내가 아는 걸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도 틀린 질문 관리, 오답노트 활용해가지고요. 실수만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원하는 대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반복하셔가지고 실수를 줄이자. 그러면 합격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